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할 건데 손 흔들기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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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때 다 얘기 들었죠. 시작할 때 우리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얼굴 보는 첫날이기 때문에 우선 선생님이 앞으로 4회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4회 동안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할 건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소개를 한번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선생님 좀 자리를 비켜주면. 선생님 화면이 잘 보이시죠? 뒤쪽에 화면이. 네, 우리가 오늘은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도 하죠.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혹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중에 확진자 있는 친구 있어요? 없죠. 네, 참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고, 오늘, 그다음에 내일 모레. 이때는 혹시 N번방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 또 코로나만큼 좀 시끄럽죠. 네, N번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선거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 우리 마지막 수업이 4월 1일이에요. 4월 1일이 무슨 날이죠? 4월 1일 만우절이요. 만우절이죠. 네, 그래서 만우절에 맞게 즐거운 거짓말, 아름다운 거짓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 30초 동안 선생님이 시간을 좀 재볼 거예요. 30초 동안 우리 예쁜 서린이 친구부터.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제일 처음에 신청한 친구부터 쫙 있거든요. 우리 서린이 친구부터 30초 동안 자기 이름,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뭐 별명이 돼도 좋고 아니면 자기의 특징 같은 거 얘기해도 돼요. 수업 참여 동기, 엄마가 시켜서요. 이런 거 말고. 엄마가 시켜도 우리 친구들은 다 자기 주도적이잖아. 엄마가 시켰지만 아니면 엄마는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도 좋고요. 왜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됐는지 너무 심심해서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수업 참여 동기까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린이 친구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반원초등 이제 경원중학교 가는 이서린이고 별명은 딱히 없고 이거 하게 된 계기는 그냥 엄마가 하라고 했는데 마침 할 것도 없어서 하게 됐어요. 네, 마침 할 것도 없어서 요즘 할 거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우용이 친구 한번 해볼까요? 우용이 소리 안 들려요. 잠깐 음소거 해제할게요. 뭐야? 네. 제 이름은 정우용이고, 그리고 저의 별명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예전부터 용용이라고 많이 불려졌고, 수업에 참여된 동기는 엄마가 시켜서 한 것도 있지만, 그 5시 전까지 해야 되는 숙제를 빼먹고 이 2시간을 채울 수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 안 하면 숙제해야 돼요? 그런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숙제보다 이게 더 재밌을 거예요. 네. 물론 그 숙제가 어떤 숙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 우리 혁이 친구. 네, 지금 혁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 혁이는 지금 집이 아니래요. 공부방에 있어서 네,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네, 혁이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부산 진중에 들어가는 재혁이라고 하고 별명은 딱히 없습니다. 참여 동기는 공과 선생님이 추천을 해줘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공부방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처음에 추천해 주셨을 때 우리 혁이 친구는 어땠어요? 이게 뭔지 잘 몰랐을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냥 하고 싶었어요? 추천해 주시니까? 네,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되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친구인가 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정이 친구. 기정이 친구 이 카메라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세요. 코 밑이 잘려서. 옳지. 네. 제 이름은 엄기정이고 학교는 이제
모라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고 별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 참여 동기는 혁이가 같이 공부방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혁이 친구하고 절친이에요? 네. 친척이에요, 친척. 아, 친척이에요? 절친이에요? 친척이자 친척이에요. 절친이에요? 네. 절친이 맞나 보네. 이렇게 절친이 있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 우리 지혁이 친구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인창중학교 박지혁이고요. 방학 동안 할 것도 없어서 그냥 한번 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네,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네, 그다음 우리 중은이 친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동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신중훈이라고 하고요. 저동중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별명은 딱히 없어요. 수업 참여 동기는? 참여 동기는 방학에 할 일도 없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네,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연준이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김예능중이고요. 네. 별명은 딱히 없고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이게 처음에는 엄마가 시켜서 해보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오리엔테이션 들어보니까 컴퓨터 관련된 쪽이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네. 우리 연준이 친구는 컴퓨터 하는 거 좋아해요? 네. 그렇구나. 네, 컴퓨터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좀 재미있게, 네, 그리고 전혀 몰라도 괜찮아요. 새롭게 배우면 되니까. 그다음 우리 반갑습니다. 준영이 친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서울 상현중학교에 다니는 김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 동기는 엄마가 하라고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네. 엄마가 하라고 그러면 다 해요? 요즘 중학생들 안 그러지 않아요? 너무 착한데요? 원래 평상시에 엄마 말씀 잘 들어요? 네, 그냥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다 이렇게 모범생들, 엄마 말씀 잘 듣는 친구들만 모였나 보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네, 우리가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노력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카드 뉴스를 한번 제작해 볼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네, 활동 수칙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는 활동 수칙 뭐가 있을까요? 마스크 쓰고 다니기. 그렇죠. 마스크 쓰고 다니기. 또 뭐가 있을까? 손 씻기. 또 뭐가 있을까요? 공공장소에 잘 나가지 않기. 네, 공공장소에 잘 나가지 않기. 공공장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어떤 거요? 마스크 착용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집에서 머물고. 집에 밖에 나가면 안 되죠. 그리고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오늘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우리 친구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왜 필요한 걸까요? 접촉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접촉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염이 되는 건데 이 코로나19가 뭐에 의해서 전염이 돼요? 비단물. 비말 같은 게 접촉되었을 때. 비단물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밀폐된 공간은 더 그렇고요. 뭐 PC방이라든지 게임방 같은 데는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코로나19에 대해서 우선 선생님이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이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화면 공유할게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숫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540여 명으로 늘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진 환자들 중에는 관광객으로 우리나라에 온 중국인도 있습니다. 이곳저곳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녔고 대중교통도 이용했습니다. 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은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사흘 만에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확진자는 763명이고요. 사망자가 1명 추가돼서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9명으로 늘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 증가폭은 이틀째 둔화세를 보였고 처음으로 추가 확진보다 추가 완치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또는 경유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52곳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 베트남은 오늘 밤 10시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우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 대륙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아시아의 네팔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두 번째 확진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만 5천 명에 육박하는 이탈리아는 필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폐쇄를 결정했고 확진자가 2만 6천 명을 넘어선 미국에서도 재난이나 전시 상황에 시행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자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Why do you keep calling this the Chinese virus? Because it comes from China. Racist. It's not racist at all. No, not at all. It comes from China. That's why. It comes from China. I want to be accurate.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반격으로 이런 표현을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발병지가 아니라고 발뺌하며 미국에 덮어 씌우려는 중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는 겁니다. That it was caused by American soldiers. That can't happen. It's not going to happen. Not as long as I'm president. It comes from China. 밖으로 나갔다가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뭐 맞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뭔가 차별도 많이 받고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험악하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이탈리아 만취객이 맥주 병을 그 사람 머리에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감염증과 관련된 허위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SNS를 통해 퍼진 메시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으로 인적 상황과 경위, 조치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메시지가 확산하면서 담당 보건소에 있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조작한 허위 정보였습니다. 방송 뉴스를 가장한 가짜 뉴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언론사 기사인 것처럼 퍼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포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도 경찰이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has now tested more than 196,000 people, but we are not anywhere close to that. They started conducting drive-through testing, but people here in the United States can't even get tested by their own doctors. 한국에선 매우 빠르고 광범위한 검사가 이뤄지는 데다 그 비용도 낮은 덕분이라는 겁니다. WHO가 밝힌 치사율은 3.4%지만 한국에선 0.7%에 불과하다. 검사 정확도는 98%에 달한다. BBC의 분석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을 가능하게 한 빨리빨리 문화로 전염병에 대응하고 있다는 프랑스 언론의 해석도 눈에 띕니다. 후베이성 우한 등 도시들을 봉쇄한 중국, 전국 봉쇄령을 내린 이탈리아. 하지만 대구는 봉쇄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강점을 잘 활용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더 적합함을 증명했다는 평가가 잇따랐고 정부가 매일 브리핑을 하고 정보를 게시하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미국이 배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외신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한국 소식을 전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에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탈리아와 미국에선 자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한국을 모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한 80대 할아버지가 충남 서산시청을 찾아 익명 기부를 부탁하며 비닐봉지와 손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편지에는 우리가 남이냐며 대구 시민의 힘내라는 응원을 적었고 비닐봉지에는 집회와 동전 등 차곡차곡 모아온 98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수많은 감염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데 반대하며 두려워하는 군중도 없다. 절제심 강한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내자는 의지가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야시장의 한 청년 상인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200인분의 도시락과 커피를 이틀 연속 대구 동산병원과 대구 의료원 의료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외신 기자는 시민들이 마스크가 공급 부족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참을성 있게 줄을 선다며 한 병원에서 언제쯤이면 구급차가 아픈 아버지를 모시러 올 수 있는지 차분하게 묻는 남성을 만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일단 화면 공유 중지.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다 음소거를 했어요. 동영상을 보여줄 때는 음소거를 해야 사운드가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소거 해제를 다 했고요. 자, 이제 본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혁이 친구부터. 이 동영상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부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우리 이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부산에 살면서 그 주변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참 시민의식이 뛰어나다 이런 생각 느꼈어요? 볼 때는 그다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영상 보고 나니까 뛰어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구에 살지 않으면 아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우용이 친구는 어때요? 딱히 하나를 이렇게 기억난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대단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 인준이 친구는 어땠어요? 아, 인준이, 연준이 친구. 미안. 저는 그 트럼프가 중국이 코로나를 발생지로 감염하는 부분이 너무 기억이 났어요. 네. 우리 이따 이거는 토론할 때 얘기가 나올 거니까 우리 서린이 친구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어려울 때 잘 도와주는구나. 어려울 때 잘 도와주는구나. 혹시 우리 이번 코로나 말고 이전에도 한국에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의식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기억나는 거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있어요? 저요. 그거 네. 촛불 집회요. 촛불 집회. 네. 또 IMF. 어떤 거? IMF. 그때 우리 친구들 태어났나? 아니요. 그때 어떻게 기억해? 아, 엄마가 평상시에 얘기해 주셨구나. 네. 맞아요. 자, 지금 뭐 누군가한테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고 있어요. 누구한테 나는 소리지? 지금 또 났어. 딸그락 소리. 자, 우리 주문이 친구는 어땠어요? 영상 보니까. 신천지만 아니었어도 시민의식이 높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좀 물론 창피한. 신천지 때문에 더 많이 확대되고 퍼진 건 있지만 그 여부랑 상관없이 우리 다 이제 시민의식이 참 높았구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석주 친구.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외국들 보니까 진짜 심각하고 외국은 더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은 더 심각하죠. 맞아요. 우리 준영이 친구는?
그 우리나라가 그 다른 외국에 비해 대응을 잘 하고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 있는 게 인상 깊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응을 잘 하는구나.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할 거예요. 네, 우리 기정이 친구. 네, 저는 한국인들의 단합력이 진짜 좋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전 세계에서 빨리 해결이 되고 우리 빨리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친구는. 저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칭찬하고 비교하는 걸 보니까 좀 자랑스러웠어요. 아, 자랑스러웠어요. 네, 선생님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코로나 수칙, 우리 돌아가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 선생님이 일부러 화면에 이렇게 띄워놨었는데, 자, 예방 수칙이 있고 만약에 내가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난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네, 기억에 나는 거 하나씩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거꾸로 가봅시다. 우리 지역이 친구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일 손 씻기가 제일 네. 그렇죠. 혹시 우리 친구들 평상시에 손 자주 씻어요? 외출했다 집에 오면? 하루에 한 3, 4번, 5번. 와, 원래 잘 씻는구나. 선생님 원래 잘 안 씻었는데 최근에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나갔다 오면 손부터 씻어야지.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의 청결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발표하는 친구들 말고 소음이 좀 들리거든요. 나머지는 음소거를 하고 발표하는 친구만 발제하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 우리 기정이 친구는 다시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해 주겠어요? 저도 원래 손 잘 안 씻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손을 잘 씻을 수 있었어요. 네, 코로나가 원래 열에 약하다고 하는데 아프리카에도 지금 감염자가 생겼대요. 아프리카는 되게 더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는 되게 좀 그러니까 청결에 둔감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도 매번 손 씻기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손 씻기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손 씻기가 있고 그다음 우리 준영이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또는 발열이나 기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마디씩 하고 넘어갈게요. 마스크 같은 거 잘 쓰고 그런 깨끗이 생활하기. 네, 우리 친구들 마스크는 여유 있어요? 집에? 공적 마스크 주말에 가서 받으면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줄 서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막 되게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마스크 안 사기 운동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외출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거나 집 밖을 나갈 일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스크를 구입하지 않고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 외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이거나 재택근무하지 않는 사람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마스크 잘 챙겨야 되고요. 네, 우리 혁이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기침을 할 때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것을 예방 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옷소매를 이렇게 가리고 하는데 내 옷소매가 깨끗하지 않으면 나는 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옷도 뭐 먼지 많은 곳에 갔다 왔다 그러면 탈탈 잘 털고 옷에 대한 청결도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석주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냥 기본 면역력이 좋으면은 코로나19 걸릴 확률이 낮으니까 평소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자기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이거는 꼭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바뀌었네 방향이. 네, 선생님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제법인데요? 완전 짱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예요. 맞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면역력이 제일 중요하죠. 최근에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연세가 좀 많으시고 면역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또 빨리 이겨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점점 많이 생길 거래요. 균이라는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길 거라 하더라고요. 아마 작년에 독감에 걸려서 학교에 오지 않는 친구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자기관리,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석주 친구 참 좋은 얘기 고마워요. 우리 중은이 친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밖에 자주 나가지 않고 가능하면 집 안에만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 안에만 있는 거, 가능한 외출을 삼가하는 거.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답답하고 짜증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조차 호소하잖아요. 가능한 외출을 좀 삼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혹시 모를 감염이 또 이제 나로 인해서 더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자제를 해야 되겠죠. 우리 서린이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나가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데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노래방이나 PC방 안 가는 게 좋겠죠. 우리 연준이 친구. 저는 뭔 물건을 엘리베이터나 버튼을 누를 때 이제 옷소매 같은 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고 물건 등을 이용해가지고 만지는 게 좀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쵸. 사람들이 다 손으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위험할 수 있겠죠. 네. 좋은 얘기 고마워요. 이거 우리 친구들이 더 추가로 얘기해 주는 것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 볼 게 있어요. 아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 전염병.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우한폐렴이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우한폐렴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간혹 대구 뭐 코로나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게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게 어떤 문제가 될까? 그리고 왜 그렇게 지역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 한번 우리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입장이 돼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돌아가면서 얘기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 친구들. 자, 우리 손들기 알죠? 여기 화면 공유 왼쪽에 보면 참가자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손드는 있습니다. 옳지. 네, 우리 연준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연준이가 만약에 지역을 대놓고 말하면은 네. 그 지역만의 문제로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지역이나 그 지역을 포함한 나라가 이제 욕볼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오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이 나라가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좀 욕볼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꼭 물론 그 지역에서 시작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아까 그 유럽에서는 동양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폭력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우리 우용이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음성을 해제할게요.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인식이나 그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인식을 생겨가지고 차별이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가급적으로 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인식에 대해서도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물론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그럴 거잖아요. 네, 이번에 혁이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지역에서 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 지역만의 잘못은 아니니까 그렇게 질병 명칭을 정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지역만의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이름을 질병 이름으로 부르는 건 옳지 않죠. 네, 우리 기정이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거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다 해도 그 지역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전염병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안 좋게 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게 엄청난 질병이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 만약에 뭐 우리 코로나19, 뭐 코비드19 이렇게 불리지 않고 우한 독감, 우한 폐렴 이렇게 아예 그냥 명칭을 딱 박았다고 생각하면 우한이라는 도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네, 우리 중은이 친구 손든 거예요? 네, 음소거 해제하고 발표해 주세요. 만약 무한 폐렴이라고 지칭하면 거기는 또 거기에서 폐렴이나 그런 증상들이 발생할 것 같다는 인식이 심해져서 경제적이나 아니면 관광적으로 그쪽은 고립될 테고 그러면서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맞아요. 그 지역의 경제가 마비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우한에 꼭 가고 싶습니다. 지금 가면 비행기 값도 쌀 것이고요. 가면 다 싸게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 친구 없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 상황이 잘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그 인식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린이 친구 혹시 우리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한 폐렴, 우한 뭐 이런 코비드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우한이라는 이름을 계속 붙인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뭐 대구라는 이름을 계속 붙인다. 그렇다면 그 사람 입장으로서, 시민 입장으로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떨 것 같아요? 어떤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오지 않을 테고, 그리고 꼭 우리도 이거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혹시 우리 친구들 주변에 나랑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한 사람이에요. 우한에서 왔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건강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건강하다고 하지만 왠지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지역 사람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인권 문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겠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중국인 입국을 차단해 주세요 라는 그런 청와대 국민 청원들이 막 올라왔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진작에 막았어야 됐나? 그리고 그 막는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설사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막아야 할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입국 금지시키는 나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 무비자 입국 안 한다고 금지를 시켰는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염병이라는 건 그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폐쇄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까 선생님이 이제 상영해준 영상에서도 보면 우한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예 그 지역을 폐쇄했어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그 지역에서 발생한 병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들어오지 말아야지 그 전염병이 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막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이로운 점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은 좀 지난 일이 됐을 수도 있어요. 자,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우리 준영이가 손을 먼저 들어서. 네, 준영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무역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망해가지고 자살할 거예요. 너무 끔찍한 얘기다. 그쵸. 무역하시는 분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중국의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수출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과 어떤 그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 준영이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지금 이야기 할 얘기 있는 사람들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우리 지혁이 친구가 먼저 손 들었나요? 네, 지혁이 친구. 막긴 막으면 확진자는 더 추가는 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지금 반도체 그런 게 좀 어렵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물건들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생산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냥 거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우리나라에서 그걸 또 계속 생산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을 하거나 내부에서 어떤 계속 공정이 돌아갈 수 있는데, 원자재 수입을 못하면 우리나라도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우용이 친구. 음소거 해제하고.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렇게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가 좋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입국 제한을 했으면, 제한을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건데, 그러니까 퍼센트로 봐도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막을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쵸. 초기에 막았다면, 어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 막았다면. 근데 초기에 막았다고 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하는 중국인 입국을 막았던 거겠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한국인 입국도 그럼 막아야 했을까요? 만약에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중국에 있다가 온 사람 중에 다시 중국으로 갈 중국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에 살아야 되는 한국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석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차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차단을 하더라도 완전히 다 막지 않고 우리나라가 대구에 의료 지원 같은 걸 보낸 것처럼 다른 방책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단을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우영이 친구랑 아마 같은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단을 할 수도 있다. 차단을 했으면, 초기에 차단했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확산되는 걸 막았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차단하는 것보다는 뭔가에 들어올 때 어떤 조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런 조건이 없었을까요? 그때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막아주세요라고 이제 청원이 막 올라왔을 때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 받아들였을까요? 예를 들면 입국장에서 뭐 어떠한 절차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또 누가 손 들었죠? 네, 우용이, 지연이 얘기했고, 중훈이 마이크 켜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차단을 무턱대고 차단하는 것보다는 그런 정책을 하기보단 며칠간 한국에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 그런 것처럼 미리 했으면 좀 더 줄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차단을 미리 했으면 줄었을 것이다. 네, 몇몇 사람들 그리고 뭔가 한국인들은 그렇게 검사받고 그렇게 한국인들 검사받고. 네. 근데 그래도 경제가 마비된다고 해도 지금 그런 시설에서 쓰는 돈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 그러면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시기가 필요하긴 했을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뭐 입국장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입국을 하게 하거나 그리고 입국을 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조건을 걸어서 자, 지금 이 코로나가
발병하기까지 한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2주 동안은 어느 곳에 좀 자가격리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없으면 이제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방법이긴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의견을 줬어요. 초기에 차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고,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냥 무턱대고 차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조건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 초기에 차단했으면 우리나라 부도나는 회사들 되게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거 다 맞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대구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지금 대부분 90% 정도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 이제 확진자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대구와 경북 지역을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인 입국 말고 대구와 경북. 네, 충훈이. 대구와 경북을 차단하는 건 아직은 좀 이르다 생각해요. 만약 대구에 있던 사람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엄청 큰 사례가 퍼지기 전까지는 차단하는 건 좀 이르다 생각해요. 아까 네. 뉴스에도 봤듯이 대구의 거리는 그렇게 조용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거기에 고립된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시민의식도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또 반대 의견. 왜냐면 대구에 갔다 온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들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동 경로를 보면 대구에서 온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초반에 대구를 이제 딱 차단했다면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은 좀 막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지금 중국과 같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얘기 드린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구를 차단하는 게 맞다, 아니면 대구를 차단할 수 없다.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한 지역을 차단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차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우리 연준이 친구. 네, 음소거 해제하고. 네, 얘기해 주세요. 차단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차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각 지역마다 자기만 그런 특산물 같은 거를 팔거나 사가지고 이제 사람들끼리 돈을 버는데, 만약에 경주나 그런 우리 지역 그런 데를 만약에 막는다면 그 지역에서 나는 이제 특산물들이 이제 판매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대한민국의 뭐 재산이라 해야 되나? 돈 같은 거에도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막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본 다음에 해야 돼요. 그쵸. 맞아요. 무조건 차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중국에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 역시 대구에서만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 생산한 특산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가져가야 되는, 대구로 옮겨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서린이 친구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가 대구에 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서린이 친구 대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진짜? 왜 안 갈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또 보러 갔다가 나까지 걸려서 오면 또 피해도 많이 되고 저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네. 자, 우리 여기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자가격리라는 거. 지금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이게 전염병이 증가되는 것 중에 하나의 원인은 나라에서 자, 당신은 위험할 수 있으니, 감염의 확률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서 자가격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죠. 알면서도 간다. 만약에 지금 우리 서린이 친구는 자신 있게 엄마가 대구에 있고 나는 엄마가 보고 싶지만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엔 참고, 그게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가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파. 우리 서린 친구 말고 우리 딴 사람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살고 대구에 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아버지께서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아파요. 그런데 거기에 의료진들이 간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간호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간호하지 않으면 아빠가 위독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간다 한번 손 들어볼게요. 간다. 저는 아빠가 위독하면 갑니다. 갑니다. 우리 연준이 간다. 네, 우리 손들기 버튼 이용해서 한번 손 들어볼게요. 네. 네, 기정이도 가고, 우리 이렇게 3명 빼놓고는 다 안 갈 거예요? 아빠가 위독하셔도? 중우님 가고, 손들기 버튼 한번 이용해 주세요. 아, 그러면 우리 석주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석주 친구는 왜 안 갈 거예요? 일단은 그래도 나 자신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된다. 그쵸.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리고 아빠는 우리나라 의료진에게 맡기겠다. 우리나라 의료진을 믿는다. 그런 거죠. 네, 우리 준영이 친구도 한번. 네, 왜 안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왜 아빠가 대구에 있고 아빠가 이제 내가 아빠를 간호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대구에 가면 아빠가 또 확진자고 내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네.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나니까. 일단은 나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내가 걸리면 우리 엄마는 또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 엄마를 위해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연준이 친구는 난 가겠다 제일 먼저 손들었는데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래도 친구야죠. 그래도 부모님이어서 그동안 저희를 키웠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가서 한 번만 갈 거야? 한 번만? 아니 적어도 한 번은 가야죠. 적어도 한 번은 가야죠. 그쵸.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네, 이게 참 고민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나 말고 내 친구가 똑같은 입장이에요. 대구에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시대요. 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려서 위독하신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내 친구가 가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그래 잘 다녀와 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가면 안 돼라고 얘기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가면 안 돼. 나 말고 내 친구. 내 친구가 대구를 간대요. 근데 내 친구가 대구 갔다 오면 난 그 친구랑 못 놀아 이제. 그죠? 중훈이는 그래도 가면 안 돼 할 거예요? 나는 가면서 내 친구는 못 가게 할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그런지. 나는 갈 거면서 내 친구는 못 가게 해요? 좀 걱정되잖아요. 나는 걱정 안 되나? 네. 저는 딱히 아빠한테 잘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효도를 해야 되겠다. 네. 자, 우리 서린이는 절친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구로 부모님 간병하러 간대요. 그러면 못 가게 할 거예요? 굳이 말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서린이는 자기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갈지 말지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친구가 갈지 말지도 친구가 선택하는 거.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또 영상 속에 허위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자, 우선 이 허위 정보가 왜 생기는 걸까요? 허위 정보는 누군가가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죠.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데 야 그런 거 같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전달되면서 그렇대, 이거 확실하대 이렇게 얘기가 과장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허위 정보가 왜 무서운 걸까요? 왜 허위 정보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을 아예 바꿔놓고 그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 같은 걸 퍼뜨리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큰 혼란이 되고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물질인데 그게 치료제라는 허위 정보가 발생되면 그거를 사기 위해 그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것 때문에 되게 큰 혼란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우영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혼란스럽다. 그리고 그냥 혼란스러운 정도뿐 아니라 야 이게 치료제래. 이거 먹으면 낫는데 라는 허위 정보가 막 돌면 그걸 사는 사람들은 되게 많겠죠. 그 파는 사람은 돈을 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도 또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우리 지역이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허위 정보 왜 문제가 될까요? 그 허위 정보를 만든 의도 자체가 그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관심을 끌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는 그렇게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역의 친구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런 허위 정보는 일반 언론에서 또 이렇게 퍼진 것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거의 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버들이 그런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광고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좀 더 흥미를 끌기 위해서 하는 경향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우리 연준이 친구. 일단은 이게 헛소문이 퍼지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헛소문을 퍼뜨린 이유가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유튜버들이 이제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상인들이 이제 마스크를 허위 정보를 퍼뜨려가지고 마스크가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팔린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마스크도 이제 진정한 것도 진짜 안전한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그 소식을 믿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의도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것 같아요. 공포심이 증발된다. 그 공포심이 더 두려운 거잖아요. 실제 내가 아픈 것보다 그 공포심이 막 퍼지게 되면 위축이 되고 생활하기도 좀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불안감이 더 증대가 될 테니까 맞아요. 공포심이 증가되니까 그럼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우리 혁이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허위 정보가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같은 이런 상황에 허위 정보가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허위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아, 진짜? 네. 어떤 그러니까, 뉴스였어요? 마스크나 그런 코로나가 너무 많이 퍼져서 마스크를 안 끼면 뭐 위험하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뉴스를 보고 나니까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서도 안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서. 네, 근데 그 마스크를 안 쓰면 위험한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 허위 정보였어요? 뭐 또 거기에 과장이 됐었나요? 확진자가 너무 많다거나 별로 없었을 때. 확진자 수를 누가 거짓말로 이렇게 올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무서움이 있어서 무섭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정이 친구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허위 정보가 왜 문제가 될까요? 허위 정보를 믿고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은 믿어서 코로나에 오히려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 그렇죠. 오히려 걸리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돈도 많이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런 거리랑 상관없이 최근에 선생님이 들었던 허위 정보 2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거리랑 상관없이 야외에서는 절대 안 걸린다. 그래서 야외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모여 있어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건데 우리나라 그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하여 많은 의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자진해서 봉사를 하러 가기도 하는데 그분들에게 야 실력도 없이 그냥 와서 여기에서 뭔가 먹을 것만 축낸다. 그 의사들이 알고 보니까 뭐 진짜 의사가 아니래. 막 이런 허위 정보가 돌기도 했어요. 그럼 내가 봉사하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허위 정보가 돌면. 너무너무 속상하겠죠. 네, 이런 것 때문에 허위 정보는 정말
우리가 유통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허위 정보를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지금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이런 질병에 대해서 감염병의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허위 정보가 막 돌았어요. 그런 정보를 봤어요. 근데 내가 이게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확인하는 방법. 만약에 뉴스에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인터넷 뉴스에. 아니면 유튜브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정보들도 많이 접해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게 더 뭐라 하지 믿을 구석이 많고 아니면 어떤 게 더 이게 더 믿을만 하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거나 그런 증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증거.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접해보면 이런 거를 구별하기 더 쉽지 않을까. 그쵸. 증거를 좀 찾아보는 거. 우리 연준이 친구. 만약에 이런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면 일단은 그 제보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그 확실한 의견을 내는지를 일단 알아보고 그다음에 출처? 만약에 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사이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이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전문직인지 그런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좀 여러 가지로 조사해가지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평가한 다음에 믿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요거 하나만 믿지 않고 그럼 출처도 한번 따져보고 인용을 했다 그러면 그 인용한 사람이 진짜 얘기한 건지 확인해보고 우리 석주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냥 JTBC처럼 아무래도 JTBC나 정부 공식 발표 같이 그거 신뢰도가 높은 기관들에서 내는 자료들을 살펴보고 대조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신뢰도가 있는 자료인지 그다음에 공신력이 있는 자료인지 그 출처를 명확하게 따져본다.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연준이 친구? 연준이 했고 혁이. WHO나 KCDC 같은 네. 공식적인 사이트에 들어가 봐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식적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진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 이야기해 준 것처럼 여기저기 출처를 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얘기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저 우리 친구들한테 참 궁금해요. 4월 6일 날 계약을 할 거래요.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확진자 수가 만약에 8,000명이만 이렇게 넘었어요. 근데 4월 6일이 됐을 때 확진자가 5,0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계약을 해도 될까요? 계약을 해도 된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확진자 수가 줄었으니까 계약해야 돼요. 지금 답답해. 학교 가고 싶어.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확진자 수가 줄었으니까. 손 한번 들어볼게요. 계약해야 된다. 4월 6일 날. 들었다 놨다 아닌가? 자, 그럼 우리 진짜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계약해야 된다. 네, 연준이, 석주 둘만? 설인이 계약해야 된다. 셋. 자, 그럼 우리 지금 세 친구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 지금 확진자가 8,000명대였다가 5,0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해도 되나? 자, 우리 연준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줄었으니까 이게 점점 안전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만약에 이게 더 늦춰질 경우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학교에 가면은 1년 동안 배워야 될 거에다가 시험을 총 4번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수업이 이렇게 늦춰지면 이제 내용이 너무 이게 남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이제 1년 안에 다 못 끝내고 막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도 지금 줄이고 있는데 아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도 아예 없어지면서 이제 저희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미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우리 수업 일수도 있고 1년 동안 배워야 하는 게 있는데 더 이상 늦어지면 그걸 어떻게 배우지? 아마 우리 친구들도 걱정이 될 거예요. 네, 우리 연준이 친구 공부 되게 열심히 하나 보다. 일단 저 같으면 선생님 같으면 아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서린이 학교 가야 된다. 네, 왜 가야 될까요? 저희는 1학년 자유학기제라 시험은 없어도 그런 시험 좀 없으니까. 배우는 거 할 때 그래도 다 진도가 있고 하니까 안 그러면 말대로 방학도 줄어들고 공부도 선생님들도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배우기 힘들고 그쵸. 그러면 뭐 학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애들도 지루해 하니까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교 다니는 게 참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석주가 또 손들었던가요? 학교 가야 된다.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중3이나 고3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같은 그쵸.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원서라든지 수능 준비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더 늦어지면 상황이 악화되면 모를까 상황이 호전되는데도 여기서 더 늦어지면은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상황이 악화되면 조금 더 연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호전되고 있는데 아니 8,000명에서 5,000명으로 줄었는데 그치, 우리 입시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선생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준영이 친구 그럼 반대 입장이잖아요. 아니 5,000명으로 줄어도 지금 4월 6일 날 계약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죠? 학교 가면 또 퍼질 수도 있으니까. 5,000명으로 겨우 줄여놨는데 학교 가서 다시 퍼졌다. 네,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맞아요. 우리 지역의 친구는?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그걸 감염 경로를 더 넓힌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학교에 가면 단체 생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더 오히려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 갈 때 그럼 뭐 어떤 다른 절차를 거치면 혹시 또 악화가 막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주은이는 왜 학교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로그 그 콜센터 사건 같이 그런 밀집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치, 학교도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죠. 거기에다가 밀집된 곳에서 같은 급식 먹고 그런 건데 그러다가 학교가 사람을 줄이지 않는 이상 엄청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렇죠. 학교에서 아직은.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아직은 아무리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호전이 되더라도 안 된다. 우리 혁이 친구는? 저는 확진자가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더 학교에 가서 확진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내가 확진자가 될 수도 있고 확진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기정이 친구. 저는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기 전부터 그게 휴학을 시작했으니까 계약 연기가 됐으니까 확진자가 줄어들어도 그 전처럼 위험하다는 뜻이니까 연기를 더 해요. 그렇겠네요. 아무리 호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극에 달하기 전부터 우리가 계약을 연기해놨으니까 네, 지금 좀 줄어들어도 안전지대는 아닐 수 있다. 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초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잠깐 음성을 해제하고. 죄송해요. 제가 이게 이름을 정초비로 제 동생 초비, 미안. 아니, 선생님 그냥 어쨌든 저의 생각은 이거를 5,000명이나 확진자가 5,000명으로 줄었더라 하더라도 그때 바로 이렇게 계약을 바로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진자 중에서 감염되어서 많이 위급하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다 그 면역력 체계가 약하시거나 아니면 노인들 분들인데 또 우리 같은 학생들은 그 보통 엄마 아빠가 계시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계셔가지고 명절날이나 그럴 때 다 놀러 가거나 아니면 가까이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걸렸다 하면은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엄마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대규모로 확산이 될 수가 있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러네요. 우리 학생들은 혼자 살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으니까 학생을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가족 간에 더 확진이 될 수 있다. 네, 그 말도 참 맞는 것 같아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학교 안 가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좋아요? 학교 안 가니까 좋은 친구 있어요? 학교 안 가는 게 더 좋은 우용이. 기정이도 좋아? 학교 안 가니까 엄마 잘해주시나 보다. 우리 충훈이도 좋고. 학교 안 가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네, 행복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앞에 이 시간에도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우리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자, 혹시 선생님이랑 지금 하고 있는 이 화면이 풀로 채워져 있으면 다른 브라우저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ESC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요 사이트 우리 아까 들어올 때는 그다음에 온쌤 1을 눌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01 온쌤 여기 들어가면 선생님이 지금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해줄게요. 다시 네,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여기 URL이 보이죠? bit.ly 네, 화면이 잘 보이시면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실게요. 우리가 이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그 인사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 계정이요. 자기 이름들이 다 여기 있죠. 옆으로 쭉 넘기면 이렇게 계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로그인 하시면 돼요. 이 사이트를 열고 로그인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사이트를 열고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줄게요. 우선 아이디, 패스워드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이름 밑에 있는 대로 입력하고 로그인 해볼게요. 선생님, 자, 네. 그 안 나오는데요. 자, bit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bit.ly 01 온쌤 잘 되는데. 자, bit.ly 점 있는 거 아니에요? 점 없어요. 네. bit.ly 있어요. 네. URL이니까. 그리고 슬래시 01 온쌤 SSAM. 제가 그러면 요거는 단축 URL이고, 자, 전체 친구에게 URL을 다시 한번 보낼게요. 이게 원 URL이에요. 혹시 들어가기 힘든 친구는 됐어요? 다 나왔어요? 네, 그러면 자기 이름 밑에 계정 정보가 있죠? 네, 계정 정보 있어요? 네, 그 계정 정보로 아이디, 패스워드 복사해서 들어가 봐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이후에 이제 4번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 뉴스 만드는 것뿐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수행평가 할 때 이 도구를 사용하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회원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봐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공해 주지만 이거는 어차피 무료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다음부터는 선생님 저 그냥 제 계정으로 들어갈래요. 그러셔도 괜찮아요. 물론 지금도 혹시 계정이 있는 친구는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그럼 선생님 화면을 보여주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로그인은 다 됐나요? 선생님. 네. 로그인을 어느 페이지 가셔야 돼요? 아, 자, 잠깐만. 선생님 화면을 공유해 줄게요. 자. 다시 공유할게요. 이렇게 화면이 보이시죠? 화면이 보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선생님 화면 보이시죠? 로그인 하기가 있어요. 위에. 로그인 하기를 누르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CDL KSY 그다음에 00 어쩌고 저쩌고 @ cdledu.mili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 그 사용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우리 친구 아이디가 뭐로 돼 있죠? 그 이메일 넣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메일 말고 여기 이름 그거 밑에 넣는데. 그걸 네. 넣었어요? 네. 잠깐만. 우리 석춘가요? 지금 얘기한 친구가? 아니요. 김준형. 준영이? 네. 자, 준영이 거 선생님 한번 넣어볼게요. 비밀번호는 똑같아요. 전부 다. 네. 네, 선생님 지금 준영이 002네요. 그죠? 네. 네, 그냥 복사해서 선생님 화면 보이죠? 네. 선생님 화면 보이나요? 로그인 돼 있는데? 네? 잠깐만요. 지금 선생님이 준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거든요. 네. 이상하다. CDL 이게 아까 KSY 비틀리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비틀리 거기 말고요. 네. 자, 일단 여기 위에 URL 들어와서 미리 캠퍼스에 들어왔어요. 미리 캠퍼스요? 미리 캠퍼스. 자, 미리 캠퍼스는 아까 선생님이 비틀리에서 온쌤 앞에 01 붙인 거였죠. 여기에 보면 이거는 계정 정보예요. 미리 캠퍼스 계정 정보. 여기 왼쪽에 보면 미리 캠퍼스 가는 URL 있어요. 네. 네, 여기에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일단 선생님 로그아웃을 할게요. 이 패들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친구들의 작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도구고요. 거기에 우리 친구들 계정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제일 왼쪽에 수업 자료 밑에 카드 뉴스 제작하기 하고 미리 캔버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로그인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각자 이름 밑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미리 캔버스에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지역의 친구 거는 공개를 안 한 것 같아요. 거기 공개 버튼 눌러주면 돼요. 연준이 지금 올리고 있어요. 네, 잘했어요. 공개됐는데 나중에 했구나. 잘했어요. 자, 이 오타 한번 수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1339구나. 이걸 어떻게 외웠어요? 대단한데. 네, 코로나 이대로 괜찮은가? 전국 비상 우한 폐렴 외출 자제.
자, 우리 여기 우한폐렴은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우리 아까 아침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서린이? 우리 우영이가 만든 거 한번 볼까요? 네, 그냥 파일로 올려줬는데, 날이 어떻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하시는 당신을 위해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이네요. 잘 만들었어요. 네, 여기 을자만 여기 붙여주면 완벽할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 시국에도 이렇게 발벗고 나서주시고 힘든 형편인데도 음식을 나눠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멋지네요.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석주. 코로나가 판치는 지금 고생하는 당신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요것도 다 바꿔줬네요. 당신들의 노력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돕는 의료진. 밤낮 없이 일하는 질병관리본부. 네, 모두 응원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연수니까. 네, 코로나19 어떻게 대처할까? 기침 막고 하기, 마스크 착용하고, 그쵸? 우리 아까 얘기 나왔던 거 나왔네요. 물건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기. 네, 손 씻기. 잘했어요. 네,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면 점점 더 쉬워질 거예요. 우리 혁이 친구 볼게요. 두 번째 링크에서 보면, 네, 우리 혁이 친구도 잘 만들었네. 잘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카훗 해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는 해봤어요. 학원에서 해봤어요? 자, 네. 우리 마지막 카훗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오늘 포함해서 우리 총 4번을 할 거잖아요. 4번의 점수 1, 2, 3등에 해당되는 점수만 합산해서 1등에게는 선생님이 어떤 선물을 할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해줄 거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화면 공유합니다. 잘 보이죠? 자, 여기에서 kahoot.it 여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게임 핀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석주가 제일 처음 들어왔네요. 네, 게임 핀 번호 입력하고 네, 자기 이름 입력해 주세요. 네, 자기 이름으로 들어와 주세요. 여섯 명, 2명만 더 들어오면 돼요. 네,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자, 보기를 잘 보고 선택해 주세요. 잘 보이나요? 다음 중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것은 우한폐렴, 맥주, 코비드19 바이러스 어떤 걸까요? 관련 없는 걸 선택해 주세요. 고민되나요? 네, 되게 고민한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네, 중훈이가 좀 더 빨랐나 보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퀴즈. 코로나19로 인한 방학생활 규칙으로 바른 것은? 바른 것이에요. 손 씻기, 소독, 기침 예절 등 예방 활동을 실행한다. 잠깐. 네. 개학하면 열공해야 하니 푹 쉬는 친구도 있네요.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방학 때 푹 쉬고 개학하면 다시 열공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열공할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친구들과 절교하는 친구도 한 명 있어요. 친구들과 절교하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에 바른 행동. 바른 행동이에요. PC방에서 공부하기, 마스크 한 장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실험하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 그쵸. 사회적 거리 두기. 자, 마스크 한 장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실험하기 도대체 누굽니까? 네, 실험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중훈이구나. 1등 하다 떨어진 거 보니 실험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번째 거 틀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석주가 지금 올라왔어요. 자, 다음 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혐오나 비난으로 다시는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로 만나지 않는 동안에는 핸드폰 메신저 등을 통해 안부 인사를 나누지도 말아야 한다. 인터넷에 코로나19 허위 정보를 유포해서 불안 심리를 증대시켜야 한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그쵸, 선풀이나 메시지 보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혐오나 비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메신저 등을 통해서 안부 인사를 나눠줘야 돼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도전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진행하는 화상에서 온 선생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주 쉽죠? 선생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얘들아, 이런 건 좀 틀려도 괜찮아. 자, 10대 누구예요? 10대. 10대 한번 손 들어봅시다. 우용아, 우리 친구하자. 자, 20대. 20대 한번 손 들어봐요. 감사합니다. 네, 누구인지 선생님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네. 자, 3등 신중훈. 네, 2등 석주. 점수 차이가 많진 않은데 자, 1등 누굴까요? 와, 서린이. 자, 선생님 지금 화면 캡처 했고요. 네, 이제 합산할 거예요. 자, 공유 중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아까 지금 우리 기정이 아직 끝까지 다 완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꼼꼼하게 하느라고 그렇죠. 네, 마저 다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작업할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줄 거니까 그때 또 우리 미리 캠퍼스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 선생님이 또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고생했어요. 인사하고 헤어질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안녕.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